베이비 부모 세대와 에코 세대 간의 갈등. 드디어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불과 24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말 그대로 초박빙으로 개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측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40, 50대인 장년층에서 주로 이재명을 지지했고 60대 이후인 노년층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득표율이 박빙이었던 선거가 바로 15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39만 표로 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역으로 표가 극렬하게 갈렸지만 이번 선거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세대별로 나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젊은이가 죽었지만 2차 대전이 끝나자 지구촌에서는 다시 평화를 기대하며 아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라고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 부모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10년이 늦은 1954년부터 출생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후로 베이비 부모의 자식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사이에 태어나는데 이들을 에코 세대라고 부르고 2000년대 전후로 태어난 세대를 디지털 문명 세대인 N세대라고 부른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니 불과 1세기 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10년 500년 역사의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를 36년간 이어오다가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이념으로 갈리더니 이내 종족 간의 전쟁을 치르고 다시 나라는 양분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부패로 공화 정권이 무너지고 5.16 군사혁명으로 시작된 정권은 18년 동안 독재로 장기 집권을 하다가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자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 5.18 광주항쟁을 진압하고 탄생한 전두환 정권을 향한 국민적인 민주화 열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을 시작으로 오랜 염원인 민주화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쟁을 겪은 세대 위주로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코 세대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급변했습니다. 정치에 무심했던 젊은 세대들은 기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난 노무현에게 열광하기 시작했고 신기루처럼 부상한 안철수를 추종했습니다. 그런 에코 세대의 반란에 화들짝 놀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번에는 질 수 없다는 신념으로 판세를 흔들었습니다. 철없는 자식들의 선택에 방관할 수 없다며 보수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계파간도 정파간도 아닌 세대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배고픔을 모르는 에코 세대를 위한 바른 선택이었다며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이겼다고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승자의 최대 기쁨은 자신들의 기대감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승리가 결정난 순간부터 승자는 미래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패자는 진 것에 대한 순간적인 고통만 겪고 뿔뿔이 자기 길로 흩어져 내일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코 세대를 이긴 베이비 부모의 고민도 박근혜 정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5년의 선택이 정말 자식들의 선택보다 나아야 하는데 철없는 것들이 혹여 나라를 망치는 선택을 할까봐 적극 나섰건만 그렇게 세운 정권이 결국 5년의 임기도 채우지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무능한 정권에 분노한 에코 세대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결국 에코 세대가 탄핵으로 박근혜를 끌어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답니다. 부모님과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대립하다가 결국 얼굴까지 붉히며 감정 싸움을 벌인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 세대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식 세대와 척을 지기에 자식들은 집안에서 가시방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별거 아닌 일에도 울컥울컥 화만 내신다고.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은 높아가고 과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었다지만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태극기를 휘날리며 분노한 노인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대규모 시위는 중단되었다지만 이번 선거로 노인층이 결집하여 보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부모 세대인 보수가 승리했다지만 불과 24만 표로 진 진보도 쉽게 승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 표출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진보니 보수니 하며 SNS나 유튜브를 통한 여론몰이가 점점 더 거칠고 저급해집니다. 비록 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저 돈과 권력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정치가는 한때 바람처럼 지나가는 세력일 뿐입니다. 나라가 번성하려면 유능한 통치자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결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로를 향한 저주와 대립 끝에 드디어 윤석열이라는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퇴임이 아름다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며 지켜보고 국민 각자는 그동안 흩어진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